여기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에 있을지라도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시거든요. 자, 여기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효소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김평원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논문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노화를 억제하는 음식. 자, TOR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잊어버리십니까? 지금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한참 졸음이 오실 때죠. 자, 타겟 오브 토라마이신이라고 하는, 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효소, 이 TOR을 억제하는 것이 물론 노화를 촉진시키는 데는 암을 촉진시키겠죠. 그래서 이 TOR을 억제하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저들의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는 효소, 즉 일명 TOR의 활동이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합니다. 자, TOR 신호 전달체계의 과민 반응이 자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TOR의 신호를 억제해주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TOR과 S6K1이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억제해주기만 하면 자폐증이 치료되기도 하고 회복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성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브로콜리 드셨습니까? 네.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셔야 됩니다. 안 늙으시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노화의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에서 60대에서 5단계에도 가니까 여러분들이 20대 30대로 세포 나이가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세포 나이를 돌리실 수 있는 저에게 아주 젊어지고 이뻐질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만 바꾸셔도 유소영이 되실 수 있어요. 그죠? 제 이름 뭐죠? 예, 유소영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소영해지실 수 있어요. 뭘 드시면?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 자, 브로콜리가 어떤 성분이 있는데, 자, 브로콜리의 성분, 특별히 설포라펜이 제가 이제 모든 암 전문가가 말하는 최고의 항암제 성분의 1, 2위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 채소였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배추, 또 미니 방울 양배추.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항암작용이 있는데, 자, 오늘 특별히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에 있는 이 설포라펜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TOR과 S6K1 사이에 이 시그널 전달을 억제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호르몬성 암 환자들의 이 종양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뭐가요? 뭐가? 설포라펜이 어디에 있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에 있는 설포라펜 성분이 전립선 암 세포주를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유방암 세포주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유방암,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 자, 그런데 브로콜리에 있는 이 설포라펜은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효소인 TOR의 통로의 흐름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까지도 모든 암 환자뿐만 아니라 뇌병변 환자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세요. 설포라펜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뇌에 침투해요. 어떤 영양소도 뇌에 직접 침투 못합니다. 뇌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투레퐁 역할을 하는 것이 설포라펜이에요. 자, 그래서 뇌혈관이 막힌 모야모야, 뇌경색, 뇌졸중, 파킨스, 알츠하이머 다 뭘 드셔야 되냐면 브로콜리를 거의 주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자폐아에게 브로콜리를 주어서 자폐아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효소인 TOR의 활동을 막아버리니까 자폐 증상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자, 자폐증을 일으키는 4가지 경로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자, 4가지 다른 경로는 뭐냐면 왜 자폐 증세와 이 공황장애 증세와 이 불안 증세와 뇌병변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세포가 다 뭐가 돼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서 혈관이 막힙니다. 뇌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산화제를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쌩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건강식하고 해독식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일주일마다 검사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 혈액이 어때요? 캡처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날뛰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들이 그냥 활발한지 난리를 칩니다. 그죠? 노래를 하세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뇌가 감염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로를 다 차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효소, TOR의 효소를 막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설포라펜이에요. 설포라펜. 자, 실험실 패트리 접시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주 영양소인 설포라펜은 이 혈액, 블러드, 피와 자 보세요. 설포라펜은 피, 블러드와 뇌, 브레인 사이에 뭐요? 베리어, 장막을 무찔러주는 역할을 해요. 뭐가요? 설포라펜이. 자,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생긴 모든 암 환자들은 뭘 드셔야 돼요? 혈액과 뇌 사이에, 혈액과 여러분의 병변기 사이에 그 막을, 베리어를 뚫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설포라펜은 피와 뇌 사이의 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그 어떤 영양소도 피와 뇌 사이의 막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트래펑이에요. 뇌혈관 막힌 거를 뚫고 심장혈관 막힌 거를 뚫고 심장혈관 뚫는 트래펑이 뭐였어요? 콜린 캠벨 교수의 지방의 범인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심장혈관을 뚫는 트래핑 것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말하면 바로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펜이 혈액과 뇌 사이의 베리어, 막을 뚫어주는 트래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쵸? 놀라운데도 그냥 반응들이 없으시네. 어머나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막 공부할 때마다 이게 막 흥분하는데 혼자서 난리나 막. 야, 이거 우리 광표 씨한테 이거 꼭 먹여야겠구나. 우리 재신 씨한테 이거 꼭 먹여야 되겠구나. 그냥 막 저는 흥분해갖고 제가 왜 그렇게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양. 자, 이제 보세요. 브로콜리 그냥 그 하루에 그 반컵 정도.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산화질소가 이 항종양작용을 할 만큼 드시려면 몇 컵을 드셔야 된다? 저지방 채소를 얼마큼 드셔야 된다? 9에서 13 서빙. 서빙은 컵당으로 채소는 요리하지 않은 채소는 한 서빙이 한 컵. 자, 그러면 13 서빙은 몇 컵? 하루에 몇 컵? 13컵을 드시려면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는 염증이 사라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를 발현시키시려면 얼마큼 드셔야 돼? 적어도 9컵에서 13컵의 채소를 드셔야 돼. 자, 그렇다면 브로콜리 한 꽃망울 적어도 반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송이 정도는 매일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혈액과 뇌 사이에 막힌 막 베리어를 뚫어주는 트래펑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설포라펜은 피와 뇌 사이에 막을 건너가요. 예, 건너가자고요. 예, 유방에 있는 이 종양 표지자와 뭐 사이에? 혈액과 그 사이에 막힌 혈관을 뚫는 트래펑으로 건너가자고요. 자, 브로콜리를 먹으면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이 설포라펜은 빨리 뇌에 도달해서 그 보호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금까지 이론상으로 설명이 가능했지만 이걸 확인할 실험이 필요하겠죠.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스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인 PNAS라고 하는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 연구 결과를 좀 보세요. 젊은 사람들 13세에서 27세 중증 내지 심한 자폐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브로콜리 순이 뭔지 아시죠?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새싹 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알파파나 요 브로콜리 순이나 무순 같은 거 아시죠? 새싹. 저희가 이모님들을 왜 가끔 이제 새싹 김말이 자주 해드리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브로콜리 순은 무려 이 설포라펜이 10배 이상 들어가 있어요. 꽃망울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도 계속 키웠었는데요. 벌거지들이 잘 달라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부지런한 분들이 물 잘 가르면서 콩나물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브로콜리 순입니다. 자, 그래서 브로콜리 순을 이렇게 새싹으로 키웠어요. 브로콜리 순을. 자, 브로콜리 순으로부터 얻은 설포라펜을, 위약이 뭔지 아시죠? 우리 플라시보 효과 할 때 어떤 새로운 신약이 있을 때 그 신약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짜약, 플라시보, 위약, 심리적인 위약, 가짜약, 아무 성분이 없는 밀가루처럼 아무 성분, 무해한 가짜약을 플라시보, 위약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약과 진짜약으로 비교하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짜약을 먹고도 선생님 이거 새로 나온 두통약이라고 하더니 진짜 말짱해졌어요. 중국말로 쇼황, 그죠?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중국은 샛노란 거짓말이야. 그죠? 가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육체에 작용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호르몬 학자들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물질이 뭐냐면 바로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파 죽다가도 증세가 막 호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HO의 건강의 정의에서 정신적인 건강이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멘탈 사인이 우울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우울해. 그러면 여러분의 몸 사인도, 바이탈 사인도 우울하고 꿀꿀해요. 근데 멘탈 사인이 하이하시면 내 마음, 아무도 평안 안 해. 내 마음, 내 마음, 뭐 음이 이래.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요러면 멘탈 사인 하이하면 바이탈 사인도 하이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플라시보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브로콜리 순으로부터 얻은 이 설포라펜을 가짜약, 위약과 똑같이 만들어서 진짜 설포라펜과 함께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먹게 했어요. 설포라펜은 특별히 환자 몸무게에 따른 비율로 줬는데 100파운드 이하의 환자에게는 브로콜리 순 한 숟갈만큼의 설포라펜을 주고 브로콜리 한 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브로콜리 순을 이게 액기스로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100파운드에서 200파운드 무게의 환자에게는 두 컵에 이 브로콜리에 해당하는 두 숟가락의 브로콜리 순을 먹여보고, 또 덩치가 큰 남자에게는 3컵의 브로콜리, 즉 4분의 1컵의 브로콜리 순 설포라펜을 주어봤어요. 자, 왜 실제로 브로콜리나 브로콜리 순을 주지 않았냐면 이중 맹검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면 안 되니까. 환자도 의사도 부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누가 특별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게 되면 편견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검사하고 난 다음에 누가 진짜 약을 먹었고 누가 가짜 약을 먹었는지 알게 하려고. 자, 그런데 자, 왜 설포라펜을 먹는 방법을 택했냐면요. 왜 간암 환자들, 지방간, 간경화, 복수차고 흉수차신 분들 왜 설포라펜을 먹어야 되냐면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자, 간암은 왜 와요? 해독이 안 돼서 오는 병이죠. 그래서 간경화, B형 간염, 간암 환자들은 뭘 드셔야 돼요? 보니까 간을 해독작용하는데 가장 놀라운 음식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브로콜리였죠. 기억나십니까? 맨날 저만 해. 벌써 그거 한 지 2주도 안 됐구만. 자, 이 지방간 환자, 지방간의 가장 특효약이 뭐였냐면 브로콜리였어요. 왜? 브로콜리에 있는 주성분인 설포라펜이 간을 디톡스하기 때문에. 마치 리버 서포트처럼 간을 해독하고, 여러분들 실리마린 엉겅퀴 드시잖아요. 걔처럼 브로콜리는 설포라펜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 디톡스 작용을 해서 이 간암을 이 캘큘레이션, 이 뭡니까? 석회화하고 칼슘화시키는 뭐요? 담석을 만들고 신장의 결석을 만드는 그 결정체들이 물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에서 비롯되어지지만
그것들이 석회화되지 않고 해독이 돼서 풀어지게 하는 성분이 어디에 있냐면 브로콜리에 설포라펜에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늘 말에서 왜 컬리플라워와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씩 드시면 될까요? 자, 얼만큼 드셔야 돼요? 많이 몇 컵? 하루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충분해서 여러분의 종양을 물리치려면 하루에 몇 컵? 9컵에서 13컵이니까 우리 주방의 셰프님들 채소들 많이 드신다고 눈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드시잖아요. 맨날 조리된 것만 드시지. 하우스에 이렇게 지금 왜 점심에 케일 나오는데 왜 케일이 맨날 남냐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잔소리했잖아요. 양송이 버섯 좋다니까 또 양송이만 열심히 드시고 그 밑에 케일은 또 안 드시고 말이야. 케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십자가 채소, 케일 대표적으로 1위입니다. 1위. 설포라펜 성분이. 아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증이시고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지금 아주 심각하시게 전이되는 분들은 반드시 브로콜리를 매일 드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왜 설포라펜을 먹는 방법을 택했냐면 설포라펜은 특별히 디톡스, 해독을 잘하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것이나 디스펑션, 이 기능장애를 유발하거나 감염이 된 상태를 완전히 다시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설포라펜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실험했을 때 가짜 약은 자폐 아이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걸 먹는 본인도 환자도 의사도 보호자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가짜 약은 역시 효과가 없었어요. 자폐 아이에게 증세를 완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몰래 브로콜리 설포라펜을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자폐 아들의 행동이 완화가 되고 사교적으로 되고 그리고 언어 소통에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끊었더니 그 모든 증세가 사라져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일명 ABC 효과라고 하는데 Aberrant Behavior Checklist라고 하는 어떤 이상행동을 체크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엉뚱한 행위를 하는 체크하는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비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지 설포라펜을 먹였을 때 자폐 아이들의 증세가 완화가 되는가 악화가 되는가를 보았을 때 자, 보세요. 요거는 가짜 약입니다. 여기 체크리스트에서 보면 ABC 스코어를 보면 아주 이상 행위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볼 때 가짜 약을 먹었을 때는 어때요? 파란색이 가짜 약 플라시보입니다. 위약입니다. ABC 효과가 이상 행동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차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설포라펜을 먹인 군을 보니까 어때요? 이상 행동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브로콜리 설포라펜을 먹였더니 ABC 체크리스트의 Aberrant Behavior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어때요? 이상 행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본 것 같이 위약을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의 자폐 아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약인 설포라펜을 먹은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ABC 체크리스트가 어때요? 현저하게 이상 행동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하루에 5센트에 해당하는 브로콜리 순을 먹은 것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5센트에 해당하는 브로콜리, 미국에서 5센트면 브로콜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송이? 브로콜리 한 송이? 기억 안 나세요? 자, 그런데 18주가 지나서 이 실험을 끝내니까 자, 가짜 약을 먹었을 때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진짜 약인 설포라펜을 먹였더니 자폐아의 증세가 여기서부터 점점 자폐 증세가 점점 사라지다가 18주가 지나니까 이거 위크입니다. 한 주. 15주에서 20주 사이 18주가 지나서 설포라펜을 안 먹였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증세가 올라가. 이거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죠? 대장암하고 췌장암 환자에게 뭐를 먹였을 때 강황을 2달 동안 먹였을 때는 종양 폐지자 수치가 확 떨어지다가 강황이 떨어져가지고 2달 동안 안 먹였더니 수치가 확 올라가. 설포라펜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먹일 때는 증세가 확 떨어져. ABC 체크리스트를 봤더니 쫙 이상행동이 떨어지다가 설포라펜을 끊었더니 어때요? 다시 증세가 확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먹을 것은 무엇인지?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 가운데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입니다.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인 반응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상당한 개선이 있다가 20주 치료를 끝냈을 때 위약을 설프라펜을 안 먹이니까 사회적인 반응 역시 어때요? Social Responsiveness 스케일을 보니까 역시 사회적인 반응 척도를 봐도 어때요? 진짜 약을 먹다가 확 줄어들다가 이상 증세가 없어지다가 다시 설프라펜을 끊으니까 다시 확 올라가.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다 체크해 봤는데 역시 가짜약과 설프라펜의 차이가 현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도 보호자도 환자도 모두가 다 경험한 사실이에요. 특이할 사항은 이 실험은 13세부터 27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저들의 뇌가 자라고 있는 때에 이렇게 좋은 이 뇌세포를 살리는 음식을 계속 먹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무섭잖아요, 그죠?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나가면 묻지마 폭행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공황장애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했는데 나중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요새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또는 뭐 아주 좀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 억압을 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 뇌가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뇌가 건강해지는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펜이 얼마나 뇌병변에 건강한 작용을 하고,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나 모든 이 산화 물질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작용이 있나 좀 봐야 되겠죠. 예, 설포라펜을 섭취했을 때 브로콜리를 먹음으로 오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봤더니 브로콜리 수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람들이 먹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설포라펜 식품 보조제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셨죠? 토마토에 리코펜만 따로 빼서 정제로 먹였을 때는 어때요? 전립선 수치가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안 먹는 이만 못했어. 그런데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을 토마토 자체로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립선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들이,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거 하버드 존스 홉킨스 통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염증 수치가 반으로 줄었나요? 지금 아침마다 드시고 계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자, 동화도 숲하고 강황하고 호박씨 각개전투로 따로 드셔야 되죠. 따로 드시면 효과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도마도 숲에 있는 레스틴 성분하고 또 뭐하고? 강황하고 거기에다가 뭐? 징크. 대표적인 아연이 많은 호박씨를 같이 먹였더니 전립선 수치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과학이 되도록 드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 보조제로 이 설포라펜 에키스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 순 정제나 식품 보조제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브로콜리 순을 그대로 먹는 온전한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브로콜리의 어느 부분이 가장 이 설포라펜이 많은가를 봤더니, 자, 설포라펜 성분은 줄기에 많을까요? 꽃 봉우리에 많을까요? 꽃 봉우리에 많아요. 꽃 봉우리에 훨씬 더 많은데, 꽃 봉우리보다 더 10배가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브로콜리 순. 아까 보셨죠? 새싹. 브로콜리 새싹을 키우면 브로콜리 꽃망울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설포라펜이 많습니다. 부지런하셔야 되겠죠. 자, 브로콜리 정으로 만든 보조제나 가루로 만든 식품 보조제는 설포라펜이 아주 조금 있거나 전혀 없는데, 이 두 표를 보시니까 플로렛, 이 보니까 꽃망우리에는 171이에요. 172.3인데 줄기에는 89.3. 꽃망울에 이제 A그룹, B그룹 봤어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수치가 1153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었을 때? 전체를 먹었을 때. 순으로. 브로콜리 순으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10배 이상 되는 사실을 보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폐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브로콜리와 십자각과 채소들은 모든 아이들에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암 환자들이 반드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양배추와 같은 십자각과 채소를 매일매일 약으로 드셔야 돼요. 음식으로라기보다는 약으로 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특별히 임산부가 이런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가 채소를 먹으면 자폐아 출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이렇게 병력이 조금 있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주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브로콜리가 얼마나 설포라펜이 얼마나 중요한 이 뇌병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